혹시 노후 준비는 잘 되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숨부터 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식적인 자료만 봐도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 1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원 없이 즐기다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는 70, 80을 넘어 90이 기본인 세상이 되어가다 보니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생활도 생활이지만 무엇보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 할 텐데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수입은 제한적인데 쓸데없이 나가는 돈만 많아진다면 나중에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씀씀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헛돈을 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큰 돈을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래서 반드시 줄여야 하는 지출에 관한 4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귀담아 듣고 실천해 보신다면 조금은 여유가 있는 만족스러운 노후를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가장 먼저는 경조사비를 줄이셔야 합니다. 혹시 한 달에 경조사비로 얼마를 지출하시나요? 나중에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지인을 통해서 들은 선배님 이야기입니다. 대형 건설사에서 30년간 근무하다 은퇴하신 분인데 은퇴 후 가장 큰 부담이 경조사비라고 하시더군요. 현직에 있을 때는 매달 수백만 원씩 경조사비를 지출했다고 합니다. 협력사와 거래처, 직원들의 경조사를 챙기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동안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과 연락이 끊기면서 정작 본인 자녀들의 결혼식에는 예상보다 훨씬 적은 하객이 참석해서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실 부조금은 원래 큰 행사가 있을 때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전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의미는 사라지고 현금 거래나 눈도장 찍히식의 관계유지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면 받아야 하고 받으면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엄격한 교환 행위가 된 겁니다. 경조사비의 가장 큰 문제는 평생 뿌린 돈의 절반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은퇴자들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의 인맥으로 냈던 경조사비는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경조사 소식이 세금 고지서처럼 느껴지는 지금의 상황은 분명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아시는 분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회사 동료들에게 청첩장을 보내는 대신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 작은 결혼식을 치른 것이죠. 축의금을 받기 위해 청첩장을 돌리는 건 이제 그만두고 싶었고 대신 정말 기쁨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하니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체면치레 때문에 또는 나중에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며 경조사비를 내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하하고 위로하는 본래의 의미를 되찾는 것, 그것이 바로 경조사 문화의 새로운 방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줄이셔야 하는 것은 영양제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다양한 영양제를 복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50이 넘으면 한 주먹 가득 영양제를 먹는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죠. 하지만 무작정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이 항상 좋지는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루를 여러 종류의 약으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 또한 현대 사회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양제와 약은 다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영양제 마케팅에 노출되어 있고 각종 광고 문구는 우리의 불안을 자극합니다. 사실 영양제는 그저 식품일 뿐인데 우리는 영양제를 의약품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저속노화로 유명한 정의원 교수님은 과도한 영양제 섭취가 오히려 몸이 스스로 기능할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몸이 건강하게 기능하는 것은 필수적인데 외부에서 필요한 성분을 계속 공급받으면 우리 몸은 점차 자발적으로 분비하지 않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과대 광고에 넘어가 불필요한 소비를 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영양제를 과다하게 복용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방법이 무엇인가 궁금하시죠? 바로 근테크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근테크란 근육 관리와 재테크를 결합한 개념으로 50세 이후로 근감소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방법입니다. 정의원 교수님도 근테크로 최소한 20억은 아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금전적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금액을 줄이는 것이니 영양제는 최소한으로 드시고 더 많은 시간을 운동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투자 유혹으로부터 멀어지셔야 합니다. 경조사비나 영양제의 경우 당장에 큰 목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의 경우 한 번에 내 모든 노후를 저당 잡히는 일이라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또는 은퇴 전이라도 꼭 피해야 할 투자 함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테니 잘 들으셨다가 큰 낭패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년간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신 김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가셨다가 대박 투자 제안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워낙 수익률도 좋고 투자하기만 하면 조금 더 넉넉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귀가 솔깃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우연찮게 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그것이 사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벌써 그 투자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린 김할아버지는 다시는 투자의 투자도 귀담아 듣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남은 노년을 우울하게 보낼 뻔했으니까요. 먼저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은퇴 직후에는 절대 돈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 소식이 주변에 알려지면 갑자기 좋은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거든요. 평소에는 친하지도 않던 사람들이 웃으며 다가와 투자를 권유합니다. 솔깃해서 도장을 찍는 순간 남은 인생의 먹구름이 들이우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즘은 온라인 투자 사기가 특히 기승을 부립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카카오톡으로 받은 투자 제안에 넘어가 5천만 원을 날린 경우도 꽤 많다고 합니다.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폰지 사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존 보험을 함부로 해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한 60대 고객님은 20년 전에 가입한 건강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바꿨다가 큰 후회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보험일수록 보장 조건이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보험 상품이란 직접적인 투자는 아니지만 결국 남은 삶을 위해서 꼬박꼬박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니 중요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잘 모르는 투자는 과감히 거절하고 그동안의 경험한 검증된 방식으로 자산을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확실한 것에 손대지 않는 것이 현재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 성인이 된 자녀에게 노후 자금을 지원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참 힘들고 어렵지만 중심을 잘 잡지 않으면 모두가 불행해질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최근 한 어머님의 사연이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작년에 남편과 사별하신 60대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두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도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나 5년 전 남편이 병환으로 쓰러지면서 식당을 정리하고 간호에 전념하다가 결국 작년 겨울에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현재 김 씨는 20년 넘게 살던 집을 10억 원에 매각하고 그 돈으로 자녀들에게 각각 2억씩 주고 본인은 4억대 빌라를 구입해 살 계획이었습니다. 나머지 2억 원은 노후자금으로 이자도 받으면서 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빌라 구매 대신 전세를 권하면서 남은 돈을 자신에게 빌려주면 매달 이자 명목으로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첫 번째, 노후자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자녀와의 금전 거래는 가족 관계를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거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는 보증금 상승이나 계약 갱신 문제 등의 불안정성이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본인 소유의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증여는 줄이고 상속을 늘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살아생전의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이전하면 정작 본인의 노후가 불안해질 수 있고
이는 결국 자녀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자녀가 부탁을 해올 때 거절하기도 쉽지 않고 참 난감한 상황에 처하지만 심지를 굳게 하고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한편으로 자녀들의 독립심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도한 경제적 지원은 오히려 자녀의 자립심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는 현재의 생활 방식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지출을 줄이는 방법은 단순히 비용 절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 필수적인 선택이며 경제적 여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우리의 소비 패턴을 돌아보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경조사비와 영양제, 잘못된 투자 그리고 자녀에게의 노후 자금 지원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는 경제적 불안을 떨쳐내고 의미 있는 관계와 진정한 건강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중한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작은 변화들을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노후도 한층 더 밝고 여유로운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